미국 전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한 20% 가까이 돼요. 심지어 맨하탄에 2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4년 동안 텅 비어 있어요. 한 명도 임차인이 없어요. 2027년도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원이 만기가 도래해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 근데 앞으로 금융위기가 또 온다든가 IMF가 오게 되면 그런 금모으기가 과연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금융위기나 IMF가 오면 저는 장기 침체에 늪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세계 1위 강국인 미국에서조차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의 부동산 실태는 어떤가요? 미국에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몇 달 갔다 왔는데 미국은 지금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요. 취업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미국은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고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해도 2%가 낮잖아요. 그러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쓰고 강달러 정책을 쓴다는 거는 세계의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같은 예금을 시키더라도 금리가 높은 미국에 예금을 시키겠죠.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인구가 매년 늘어나요. 이민자를 많이 받잖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투자를 했잖아요. 55조 넘는 투자를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2만 명 훨씬 넘은 고용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돈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미국 빼놓고 나머지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국 내부 사정을 보면 좀 달라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지 않아요. 팔고 다시 가면 높은 금리, 2배, 3배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집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없는 거예요.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집값은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지금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계속 떨어지지가 않아요. 집값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급이 실종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달라요.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예요. 2, 3년에 한 번씩 또 길어봐야 뭐 5년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뀌거든요.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받은 분들이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공실이 많아요. 미국 전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한 20% 가까이 돼요.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 다운타운에는 막 30% 가까이 돼요. 뭐 LA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또 뉴욕의 다운타운 이런 데는 공실률이 한 30% 가까이 돼요. 심지어 맨하탄에 2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플랫 아이언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22층 건물인데 오피스 빌딩인데 4년 동안 텅 비어 있어요. 한 명도 임차인이 없어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1층만 그 카페하고 음식점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건물은 지금 4년 동안 앞으로도 과연 임차인이 들어올 거냐 하는 게 의문이에요. 그 건물을 아무도 사지도 않겠죠. 수익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좋은 데는 아직도 뭐 공실률이 적지만 많은 건물들이 공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재택근무의 영향이거든요.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를 했는데 코로나 끝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재택근무 하니까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사무실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임대료도 싸잖아요. 아파트 렌트비가 싸고. 그래서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사무실 와서 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는 회사도 좋고 또 일하는 근로자도 좋고 그래서 아직 공실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 공실률이 저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실률이 20% 가까이 되는 게 재택근무가 한 영향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끝나자마자 재택근무가 없어졌잖아요.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공실하고 또 고금리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뭐 4분의 1 값으로도 안 팔린다고 그러죠. 빌딩이. 공실률 75%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거 4분의 1 값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LA 다운타운 같은 데도 뭐 3분의 1 값에도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그런 빌딩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팔린 게 3분의 1 값으로 팔린 것도 있어요. LA 다운타운의 A1 빌딩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분의 1 값으로 팔렸어요. 그게 이제 공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만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실이 많이 생겼을 때 또 값이 폭락했을 때 뭐 반값에 아예 만져보지도 못하고 3분의 1 값 정도 돼야 이제 수요자가 살까 말까 망설일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기 지표도 좋고 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는 거의 없지만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고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실 문제, 또 고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엄청나게 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반값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금리를 더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027년도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그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원이 도래해요. 근데 그때 되면은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고금리가 큰 원인이거든요. 공실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아요.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물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물가가 높은 상태, 지금 뭐 3% 이상 되는 물가에서 금리를 내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게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경기 침체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또 최근에 올린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올리면 상업용 부동산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올릴 수도 없고 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해요. 내리려고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가 내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경기 지표는 좋게 외관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외국에서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긴축 정책을 취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이런 상태 때문에 실업률도 낮고 경기가 지표상으로 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바로 옆 나라인 중국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계를 주름잡는 이런 강대국들이 연이어서 부동산 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중국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국은 건설 경기를 지속적으로 살려왔어요.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건설 경기의 상승이에요. 중국은 아파트가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공급을 또 많은 정부에서 대출도 해주고 그런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집을 지어댔어요. 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수요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건설사를 살리려고 건물을 계속 짓고 하다 보니까 경기 지표는 좋아졌죠. 그러나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빈집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통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한 1억 채 정도의 빈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는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입주율이 10%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쓰레기 더미들, 그러니까 아파트 쓰레기들이 중국에는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형 1위의 건설회사도 지금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정확한 지표는 우리가 통계나 이런 거는 외부로 나타나는 게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중국, 미국 또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는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 이유가 코로나 때 너무 저금리 정책을 써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돼가지고 거품이 많이 꼈던 거죠. 또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해버리니까 부동산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또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났잖아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또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건축비도 상승하고 그래서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건설 경기가 전쟁이라든가 또 과거에 저금리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악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정말 제2의 IMF가 훨씬 더 큰 규모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네, 지금 이런 글로벌 악재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IMF나 금융위기도 겪었잖아요. 겪었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부채거든요. 과도한 부채. 지금도 우리나라는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정부도 부채가 너무 많아요. 금년에 GDP의 50%를 부채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부의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금융위기나 과거의 IMF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라고 봐요. 이러한 위기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예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경기 침체가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쉽게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겠죠. 달러가 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쉽게 오진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IMF가 사태가 터진다든가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에 많은 분들이 IMF를 겪었고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간신히 극복을 해냈는데 이번 위기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사태에 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과거에 IMF를 겪었죠. 1997년에. 또 2008년에 또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어요. 우리 뭐 과거에 기억날 거예요. 금모으기 운동. 전 국민이 집에 있던 금을 다 들고 나와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급속하게 경기를 회복시켰어요. 달러가 부족했을 때 금을 모아가지고 달러를 샀죠. 그래서 급속하게 경기가 회복이 됐죠. 굉장히 빨리 극복했어요. 다른 나라도 다 놀래죠. 어떻게 금모으기를 하는데 집에 숨어있는 장롱 속에 숨어있는 돌반지까지 다 들고 나오느냐. 그 정도로 우리 국민성이 호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금융위기가 또 온다든가 IMF가 오게 되면 과연 그런 금모으기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 것.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금융위기나 IMF가 오면 저는 장기 침체에 늪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급격하게 회복되는 그런 사태가 아니라 장기 침체에 늪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부에서는 정책을 펼 때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고 또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나가야 됩니다.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금리를 떨어뜨릴 시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올려야 돼요, 금리를 우리나라는. 그러면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워지지만 그게 나중에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장은 아프지만 그게 장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범세계적 위기가 다가오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들이 각각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 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당장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구조조정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아픈 부분은 도려내고 가야 돼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고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고 이런 아픈 부분을 도려나가야지. 아니면은 우리가 외국에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중국은 공급이 넘쳐나는 대로 아파트를 때려짓다가 지금 대규모 건설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중국 정부 자체,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부동산발. 또 일본의 교훈이 있잖아요. 일본의 그 장기 침체, 부동산이 장기 하락, 폭락하는 이런 그 외국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지금 당장 어렵다고 정부의 정책을 구조조정을 소리한다든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걸 소리하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볍게 얻어맞고 끝나야 어느 정도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크게 얻어맞아 버리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 일어나요. 일본은 일어났죠. 경제 대국이라서. 우리나라는 크게 얻어맞아 버리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지금 하지 않으면 뭐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 이자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수익 가지고 이자 갚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또 PF 문제가 있잖아요. PF 문제도 금리를 지금 내리지 않으면 PF가 크게 터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PF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나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PF발 위기가 크게 터지더라도 당장은 아프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구조조정이 돼야 앞으로 건전하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냐.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 가까이 돼요. 그거는 전세를 제외하는 거예요. 전세도 부채거든요. 전세를 빼고 2,000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전세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한 GDP 기준으로 해서 한 160% 가까이 될 거예요. 물론 전세를 빼면 한 100%좀 넘죠. 103% 이 정도 될 거예요. 가계부채를 해소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해소하려다 보니까 부동산 값의 하락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락을 막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측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제가 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위험은 전문가의 경고라고 보면 돼요. 전문가가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L자형,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이나 횡보 상태를 유지할 거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